별의 진화. 별의 진화는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요 옆에다 먼저 써놓고 시작할게. 주계열성이지. 예. 주계열성인데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이 다음 단계가 적색거성이고, 적색거성 다음에 행성상, 성운 플러스 백색, 외성으로 마감. 일어나라.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별, 또는 한 10배까지는 아니다, 에바다, 한 2배, 3배, 4배 되는 별은 통합과학 시간에 10배 이상이라고 적어놨어요.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생의 마감은 블랙홀 또는 중성자별로 생을 마감한다. 요거는 태양 정도 되는 별, 요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좀 큰 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별이 진화해 갈 겁니다. 자, 이거 큰 틀에서 결론은 이거 알고, 그러면 별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별의 탄생은 성간물질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흐여멀끔하게 보이는 아이들을 성운이라 할 거다. 성운은 주로 분자 상태의 수소가 가장 많을 거다. 그러면 각종 입자들이, 수소가 대부분인 입자들이 이 공간 속에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아이를 우리는 성운이라 할 거다. 자, 근데 그 성운이 실제 그 성운이라는 엄청나게 크다. 아니, 성운이 이 사이즈라면 진짜 실제 태양계는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 태양계가. 그러니까 이만하게 크게 있던 물질들이 모여서 이 코딱지만한 태양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엄청나게 큰 놈이야. 모여서 별이 될 거라고 나중에. 그럼 어느 점이 별이 될 수 있느냐? 밀도는 좀 크면서 온도는 낮은 아이들. 밀도는 좀 크고 온도가 낮은 포인트에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럼 봐라. 성운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사방팔방 이렇게 입자들이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연찮게 이쪽에 물질들이 좀 많이 모여있죠. 요 동네에 물질들이 좀 많이 모여있으니까 요 동네는 질량이 다른 동네보다는 질량이 좀 더 클 겁니다. 재현아 보자! 질량이 좀 클 겁니다. 자, 질량이 좀 크면 그런 거 아이가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모르겠고 난 좀 자겠다 이런 의사 표현인 거 아닙니까? 질량이 좀 크다. 질량이 좀 크면 질량이 있는 곳에는 중력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다른 데보다는 중력이 좀 더 크겠죠. 때마침 고맙게 이 동네가 온도마저도 좀 낮다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데, 중력 수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럼 다른 동네보다 중력이 크니까 여기 있는 저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이것도 질량이 좀 크네. 이것도 중력 수축 좀 합시다.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여기가 중력 수축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온도가 서서히 상승할 거다. 여기도 온도가 서서히 상승할 거다. 여기서도 온도가 서서히 상승할 겁니다.
그럼 성운 내부에서 비교적 밀도가 좀 큰 곳에서 중력이 강해지면서 중력 수축을 일으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형태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성운의 크기는 줄어들 거고 밀도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서서히 상승한다. 중력 수축을 통해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중력 수축을 통해서 온도가 높아진다. 근데 그 온도가 1000K를 넘어서게 되면 슬슬 빛을 내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전 모드로 얘를 바라보면 내가 이제 태초에 우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면 여기가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이었는데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살살 높아졌지. 그럼 우리가 보기에 여기가 상당히 좀 밝아질 거라고. 요도 상당히 좀 밝아지고 요도 상당히 좀 밝아진다. 밝아지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나타난다 이거야. 온도가 상승한다 이거죠. 그러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도 높아지고 밀도도 점차 증가하면 아직 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섭섭하니까 원시별이 형성이 된다. 아직 별은 아니야. 원시별이야. 자, 그 다음에 원시별에서 또 계속 물질들이 모였으니까 얘는 중력이 더 세지면서 더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온도는 더 높아지고 표면 온도가 한 1000K 정도에 이르면 가시광선의 복사선을 방출을 하는데 요 단계가 되면 전 주계열 단계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직 주계열성은 아니다. 근데 얘가 계속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다 보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에 이르면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될 거고 이때 에너지를 사방팔방 방출할 거다. 요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별이다. 앞에 원시자 떼고 이제 별입니다. 그리고 이 별을 주계열성이라 할 거다. 주계열성이라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별이 됐다 이거지. 나무 장작을 막 여러 개를 모아놓고 종이를 갖다 대서 불을 붙였는데 종이 갖다 대서 계속 불을 붙였는데 이 장작에 불이 붙었다 이거죠. 종이 안 갖다 대도 어떤 이제 장작에 불이 붙었으니까 장작이 타겠지. 근데 내가 종이를 계속 갖다 댔는데 계속 갖다 대면서 불 붙여보려고 했는데 장작이 불이 안 붙었어. 근데 더 이상 태울 종이가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니? 불 못 붙이겠죠. 안 붙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최대한 한번 끌어 모아 봤는데 불이 안 붙었어. 여기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식어야지. 불이 안 붙어서 식어서 별은 안 된다. 그럼 얘는 좀 이따 지구 될 거고 얘는 좀 이따가 목성 될 거고 얘는 불 붙었으니까 얘는 태양이 된다. 만약에 목성이 장작에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됐겠노? 목성도 별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야. 목성이 불이 붙었으면. 그럼 지구는 태양도 뜨고 목성도 뜨는 별이 2개인 쌍성계에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라. 근데 목성은 불이 못 붙었어요. 장작에 불이 안 붙어서 꺼졌다고. 지구도 장작에 불이 안 붙어서 꺼졌다고. 그러니까 태양계에는 장작에 불 붙은 놈은 누구다? 태양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그 불 붙으려면은 기본 온도가 필요한 게 1000만 K거든. 1000만 K에 도달한 놈은 태양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불 붙었다 요 놈. 요거를 뭐라 하냐? 요때부터 별, 이때부터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시별은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밤하늘에 저기 혹시 짝거리는 게 밝은 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주계열성인지 원시별인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으로 봐서 구분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원시별도 만약에 흡수 가까운 곳에 원시별이 있다. 그럼 걔도 상당히 밝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네, 가서 보면 별 볼일 없는 놈이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계열성이 되려면 온도가 얼마 필요하다? 1000만 K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별에 도착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장 하나하나 내가 꼼꼼하게 읽어볼게. 이거는 하나 외워야 된다. 여기에 별표 크게 하나 쳐놔요. 2개 정도. 알아요? 어쨌든 중력 수축을 해서 1000만 K에 도달하면 별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장 읽어봐요. 원시별이 질량이 클수록, 자, 애초 출발 자체가 얘는 입자들의 밀도가 상당한 곳이었고 질량이 억수로 크다 이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쫙쫙 끌어당길 때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속도가 어떻게 했노? 빠르겠지? 그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빠르게 물질들 쫙쫙 끌어당기다 보면 1000만 K에 빨리 도달하겠죠?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니까 주계열 단계, 그러니까 1000만 K에 빠르게 도달할 겁니다. 근데 질량이 클수록, 만약에 질량이 크면 많이 끌어모았다 이거. 당연히 광도도 클 거고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 되겠죠. 질량이 클수록 광도 세고 온도도 높은 아이가 될 거다. 자, 그럼 봐라. 얘는 태양 질량의 100배 정도 되는 그런 주계열성인데 태양 질량의 100배 정도 되는 별, 얘는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의 4승 10의 4승 시간입니다. 10의 4승 시간 10의 4승 시간인데 시간의 단위를 정확하게 왜 안 적어놨냐? 10의 4승 시간이면 그건 아니잖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니잖아. 만 시간 아니다. 만 시간이면 1년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몇 시간이고? 24시간. 근데 이 10의 4승 시간 단위 적어놨는데 년이다, 년. 10의 4승 년. 그럼 태양 질량의 100배 되는 아이는 별 주계열성에 도달하는데 1만 년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주계열성까지 도달하는데 10의 6승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야. 태양 질량의 10분의 1 요거밖에 안 되는 별은 이 태양 질량의 0.1배밖에 안 되는 아이는 10의 8승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야. 결론은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 도달하는데 질량이 클수록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특징 하나를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질량이 큰 별들이죠. 얘네들은 이 HR동에서의 흐름이 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 수평 방향입니다. 애초에 얘는 질량이 엄청나게 크니까 광도가 어마어마했다. 광도가 어마어마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광도에는 별반 차이 없이 그냥 모여드니까 온도만 바짝 높아지는 형태로 간다, 주로. 근데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하거나 작은 아이들은 주로 수직 방향으로 진화한다. 얘들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인다. 요거는 어떤 흐름이냐? 온도는 별반 차이 없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된다 이거.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광도 자체는 조금 줄어들면서 주계열성에 도달. 광도 자체가 조금 줄어들면서 주계열성에 도달. 광도 자체가 조금 줄어들면서 주계열성에 도달한다.
요 정도 특징만 한번 기억을 해놔보자. 근데 별들 중에서 태양 질량의 0.08배 이하인 원시별, 얘네들은 0.08배가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량이 변변찮은 녀석들은 1000만 K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얘네들은 주계열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갈색 외성의 형태로 존재한다. 별은 아니다 이거죠. 당연히 어떤 별 주변에 있으면 얘가 행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이거는 그냥 혼자 외톨이면 그냥 대단한 중력을 가진 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행성들 대단히 거느리지도 않을 거고 혼자 저기서 쓸쓸히 갈색 빛을 살짝 내뿜다가 죽겠죠. 근데 쟤는 수명이 어마어마할 거다. 어? 수명이 500억 년 이리 되는 아이도 있고, 수명을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길다 했다. 태양의 예상 수명은 한 100억 년 정도로 봅니다. 지금 한 45억 년 정도가 지났는데 태양은 아직 한 55억 년 정도 남았죠. 근데 저희는 수명이 1000억 년일 수도 있는 거야. 엄청나게 약한 빛을 오랫동안 내뿜어 주겠지. 수명이 마른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다. 승재 이런 아들은 좀 수명이 길 가능성이 있고, 닌이나 내나 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연우 이런 아들. 우리는 그냥 한범이 저번 주에 한번 빠져서 벌치고. 그래서 뚱뚱할수록 수명이 짧다. 나는 인생 목표가 75세 넘기기.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근데 75세는 넘어야 될 텐데.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건 하고 나 죽어야 돼. 네, 아들 귀찮아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결혼 30년이면은 38살. 38살 결혼 안 되지 않아요? 뭐 앞에 결혼할 거지? 응? 30살 결혼하는 거. 한 32세에는 결혼하지 않겠나? 자, 어쨌든 1000만 K에 도달 못하니까 얘는 갈색 외성됩니다. 그러면 1000만 K 도달해서 주계열성 된 아이들은 뭐하냐? 주계열성 된 아이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합니다.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감소된 질량을 델타 M이라 하면 거기에 광속의 제곱 mc 스퀘어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 줄 겁니다.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별 하나를 그려볼게. 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일 겁니다. 수소고, 여기 이 부분 안쪽이 1000만 K에 도달한 구역이라서 이 안쪽에 있는 수소들은 자꾸자꾸 헬륨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헬륨으로. 그러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때 에너지를 빵빵 내뿜어 주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 핵폭탄이야, 그냥. 수소 폭탄이야, 이게. 핵폭탄이라고 얘가 빵빵 터지겠죠. 수소 폭탄 아닌가? 대충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상당히 내뿜어 주죠. 그러면 내뿜어 주는 이게 튀어나가는 이 힘을 내부 압력이라 하겠다. 빵빵 터지는 거니까. 얘는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도 있겠죠. 그러면 정현아, 터져나가는 내부 압력과 중력 중에서 내부 압력이 더 세면 이 별은 어떻게 되겠노?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더 세면 어떻게 될까? 별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얘가 주계열성일 때는 잡아당기는 중력과 빵빵 터져 나가는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은 사이즈까지. 그러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겁니다. 왜 유지가 되느냐? 수소행유와 반응이 일어나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압력이 커져 내부 기체 압력의 차이로 발생한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내부 기체 압력의 차이로 발생한 힘, 이거를 내부 압력이라 적었고 중력, 이 둘이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별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겁니다.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그럼 이게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거다.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이유는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 이후에 이 별은 어떻게 될까? 설명 쫙 다 하고 나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주계열성 다음에 질량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적색 거성, 행성상 수문과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봐라. 여기에서 이어붙여서 설명할게. 자, 수소가 모여서 헬륨으로 바뀌겠네. 수소가 모여서 헬륨으로 바뀐다.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중심부는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췄지? 그럼 뻗어나가는 내부 압력이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다. 그럼 이 중심부가 중력 수축을 하게 될 거야. 중력 수축하게 되면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부 압력이 없어지면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되니까 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뜨거워지니까 그 바깥층이 가열이 되겠네. 그래서 아까는 1000만 K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 구역이 가열이 되면서 아까는 1000만 K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 구역이 가열이 되면서 이제는 이 구역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빵빵 터져 나올 거라고. 그러면 중력이 있고 표면에서 빵빵 터져 나오죠. 그럼 이 중력보다 내부 압력의 크기가 어떨 거다? 커질 거야. 그리고 중심부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혹시 이 중심부의 온도가 1억 K에 도달하게 되면 헬륨이 모여서 탄소나 산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또 진행될 거라고. 여기서도 빵빵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중력값보다 튀어나오는 내부 압력의 세기가 훨씬 더 세지겠지. 그럼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다? 커질 거다. 팽창을 하게 될 거다. 팽창을 하게 될 거다. 그럼 팽창을 하게 되면 표면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적색으로 보일 거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해서 얘가 거성, 자이언트 스타,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책에는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봐라. 주계열성 중심부에 수소가 모두 소모되어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되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내부 기체 압력보다 중력이 커져서 중심부에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때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헬륨 핵을 둘러싼 바깥쪽 수소층이 가열이 되고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별은 팽창을 합니다.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적색 거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1억 K에 돌파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여기까지 가면은 적색 거성 단계야. 그럼 적색 거성이면 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얘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중심부는 전부 다 탄소 산소로 바뀌고 그 바깥쪽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헬륨으로 바뀔 거고 그 바깥쪽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아서 수소로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별은 한계가 이 정도까지가 한계였다. 그 다음 단계 되려면 온도가 8억K 돼야 25K 돼야 되는데 얘는 제약을 끌어모을 힘이 더 이상 없다. 아무리 끌어모아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가더라. 그럼 그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을 이제 멈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무 다 탔다 이거야. 장작 다 탔다 이거지. 그러면 뻗어나가는 내부 압력 없으니까 중력 수축만 일어날 겁니다. 그냥 모아. 싹 다 끌어모아. 중력 수축만. 그럼 저 멀리 나가 있던 아이들까지 끌어모아서 중심부에 잔뜩 모이겠지? 근데 너무 멀리 나가 있던 아이들 있잖아, 얘들까지 내가 다 잡아당겨 올 힘은 안 된다. 얘가 질량이 대단하지가 않아서. 저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허물허물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나가 버릴 거예요. 크게 둘로 나누자면 바깥쪽에 흐물흐물하게 퍼져나가는 저런 입자들과 중심부에 모여있는 이 아이들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중심부에 남아있는 이 아이들은 핵융합 반응은 할 수 없지만 물질들을 상당히 끌어모았기 때문에 온도는 매우 높을 거고 좀 해놨죠. 반지름은 어때? 반지름은 작죠. 그리고 절대적인 광도 자체는 또 대단하진 않습니다. 광도는 대단하지 않은데 온도는 상당하다. 이 별은 백색 외성이 될 거고 저 바깥쪽에서 흐물흐물하게 우주공간으로 뻗어나가는 이 아이들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백색 외성 남고 행성상 성운 우주공간으로 뻗어나가 버릴 거고 행성상 성운이 다 나가버리면 중심부에 야만 남겠네. 야 백색 외성. 세월이 지나서 얘가 식으면 흑색 외성. 이렇게 망할 겁니다. 태양은 이러고 살 거야. 자, 그러면 요 뒤에 책에서 또 설명을 어떻게 해놨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색 거성 중심부에 헬륨이 소모되어 전부 다 탄소핵이 되면 이제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전체적인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고 탄소핵이 되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헬륨층과 수소층이 가열되면서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이 말이 그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는 의미야.
별의 바깥층이 이제 핵융합 반응을 다 멈추고 나면 제일 바깥쪽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면서 행성상 성운으로 뻗어나가 버릴 거고,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밀도가 매우 큰 백색 외성이 될 거다. 그리고 백색 외성은 식으면 흑색 외성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다 이거지. 그러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생을 마감해 갈 거다. 지금은 적색 거성 단계다. 자, 뒷페이지로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얘는 똑같아요. 주계열성 다음에 초거성, 초신성, 중성자별, 블랙홀 돼 있는데 과정은 똑같은 거야. 어쨌든 얘가 주계열성이 되어서, 주계열성이 되면은 가운데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할 거고 여기 수소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중심부에 철, 뭐 바깥쪽에 규소, 그 다음에 뭐 탄소나 산소, 바깥쪽에 헬륨, 수소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 근데 핵융합 반응으로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도 철까지밖에 못 가. 수소 핵융합 반응, 뭐 핵융합 반응,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종 원소는 철이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핵융합 반응으로는 안 됩니다. 초신성 폭발할 때 일어나. 그럼 얘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얘가 초거성이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적색 거성보다 훨씬 크고 강도가 큰 초거성이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단계 그대로 일어나서 수소가 탄소 산소 되고 얘가 규소 되고 점점점점 해서 철까지 갈 수 있다. 철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 철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은 못하니까 잡아당기겠네. 중력 수축하겠네.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에 어마어마한 질량이 모이겠네요. 그러면 중심부에 어마어마한 질량이 모이면 얘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지. 그럼 얘가 한번 터지자. 여기서 폭발이 일어난다. 이 폭발이 초신성 폭발이야. 그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이 순간 진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 아이가. 이 순간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질 거고, 폭발에 의해서 사방팔방 물질들이 흩어져 나갈 거고, 흩어져 나가고 나서 이 중심부의 물질들이 그래도 제법 남을 거야. 여기에 많이 남아있으면, 질량이 매우 크면 블랙홀이 될 거고, 적당히 많이 남아있으면 중성자별이 될 거다. 읽어볼게.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췄다라는 것은 철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데, 중력 수축을 계속 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겠네? 그러다가 중심부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하여 바깥 부분을 빠르게 밀어내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데, 그 폭발하는 별을 초신성이라 하겠다. 그럼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하여 금,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그 순간 생성이 되는 거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거고, 중심부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중성자 별이 될 수도 있고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량이 많이 크면 블랙홀 될 거고 적당히 크면 중성자별이 될 거다. 블랙홀 또는 중성자별이 될 거다. 그러면 요러고 있는다. 그러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이 물질들은 뭐 하느냐? 그 물질들은 또 모여서 다른 어떤 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행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운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오늘은 내가 초거성이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는 또 다른 어떤 별, 주계열성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내가 초신성이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는 주계열성, 적색거성 거쳐서 행성상 성운을 구성하는 물질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비록 오늘은 이 모습이지만 앞으로 이 물질이 어디로 가서 뭘로 변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초신성 폭발했던 그 흔적들이 다른 별이 될 수도 있고 행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 어떤 원소들이 사람이나 어떤 식물이나 동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와서 265쪽에 4번 문제. 4번 문제 스탑. 오줌이냐? 아똥 싸고 아, 똥 싸지 말고 빨리 와라. 스타트. 4번. 넌 나왔니? 어? 왜 안 나왔냐? 나왔어요. 중에는 답이 같아. 자, 푸는데 나쁘냐? 전화 빨리 와라. 뭐는데? 응? 이게 무슨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블록까지 생긴 게 있어가지고 비싸잖아요. 자 보자. 질량이 클수록 이건 뭐 요거 볼 필요 없이 질량이 크면 수명이 어떻다? 짧지? 수명이 짧다라는 거는 진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억을 맞고 질량이 크면 또 밝은 별이 되겠죠? 그러면 절대 등급의 숫자는 더 작은 절대 등급이 더 작은 주계열성으로 진화하게 돼. 니네 뭐 틀렸고 주계열성으로 도달하는 동안 태양 질량의 10배인 별은 태양 질량의 10배인 별은 광도는 별로 안 변했는데 온도는 많이 변했잖아. 광도는 얼마 안 변했는데 온도는 많이 변했죠. 그러면 표면 온도 변화량분의 광도 변화량 이 값이 태양 질량 10배인 별이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별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틀.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로 와서 이지하게 7번 문제. 7번 문제 스타트. 됐냐? 지금 몇 번? 4번? 네. 멋있다. 멋있어요. 4번이라는데? 제이 몇 번? 1번이라는데? 4번과 1번은 완전 정반대의 답이죠. 자, 봐라. A는 B보다는 A의 질량과 광도가 다 얘가 크지 않겠습니까?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당연한 이야기고. 절대 등급은 뭐하고 연결된다 이거? 광도하고 연결된다 그랬지? A 프라임의 광도가 더 크죠? 절대 등급도 더 세겠지? 그럼 절대 등급이 더 세다라는 거는 숫자의 값이 어때? 작아져야죠, 등급에서는. 그러면 A 프라임의 등급 숫자는 B 프라임보다는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숫자가 더 작아져야 돼. 작아질수록 더 밝은 별이야. 얘는 수명이 짧지? 에? 짧으니까 주결성에 머무는 기간이 길 이유는 전혀 없죠.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옳지 않은 거는 아, 튀기 옳지 않은 거라 찍히는데.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1번 문제 스타트. 싫은데. 응? 왜 좋아 싫어 보이는데요? 스타트. 이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거 다 분명하네요. 몇분 쉬나요? 3분 쉬자. 그럼 편히 갔다 와야 되겠네. 할 일이 있어서. 그럼 편히 갔다 와야 돼. 이전까지는 좀 에바 참치 꽁치 아닐까? 너 그럴 때까지 아무래도 하나. 아니야? 몰라? 편집 뭐? 이 아는 게 뭔데? 어? 이 아는 게 뭔데? 이거 알았어. 지금 아이콘 차고 있냐? 뭐 한다고? 그 이번에 레전드들 다 오는 거 니어가 무슨 레전드? 누구 레전드? 축구 어때 레전드? 박상호? 밖에서 봤지? 아니야? 걔 문자로 근데 밖에서 못 돼. 어디에 왔는데? 서울. 레전드는 누군데? 뭐 유명해서 다 있어. 호롤라, 홍보? 호롤라. 아, 외국인들도 와? 네. 그 퍼디난. 베르캄프는? 있어요. 걔는 베르캄프는 아니지. 베컴. 있어요. 베컴 있냐? 메이커. 왜 기억이 없는? 버디난드, 아자르. 아자르, 그 다음에 또 뭐 그 누구였더라? 카카. 카카. 네. 누가 초청한 건데? 스바우드. 넥스. 그 넥슨에서요. 그래? 신랑 뒤에. 홀란드는 현역 레전드잖아. 아니 그거 레전드? 홀란 뒤에. 어? 홀란 뒤에. 호나우딩요. 홀란드. 홀란드 뭐야 홀란드요? 어? 홀란드요. 홀란드는 뭐지? 여기 있어요. 자, 보자.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 미만 얘는 아마 백색 외성으로 마무리. 1.4배에서 3배 정도 되면 중성자별로 마무리. 3배 이상인 별은 아마 블랙홀로 마무리.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요 정도 추정 가능할 거야. A는 백색 외성, B는 블랙홀, 콜. 별의 수명이 가가 깁니까? 나가 깁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어떨 것이다? 길다. 가의 질량이 작지? 수명이 길어. 가가 나보다 길다. 헐. 다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철, 금, 납, 우라늄 등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아니,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최종 목적지는 철이고 철보다 더 무거운 금, 납, 우라늄은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만든 거는 기니.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별의 진화 과정까지 내가 설명한다. 오늘 배운 거는 HR도 하고 별의 진화 과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